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지금 선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 캠프 문제가 막판 지금 고심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화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선대위 막판 고심하는 그 윤석열 총장. 그런데 문제가 홍준표도 내 표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거. 홍준표도 결국은 완팀이 돼야 될 뿐입니다. 홍준표가 상당히 저력이 있기 때문에 내 편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홍준표가 진정성 있게 윤석열 총장과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런지, 그거는 홍준표의 몫입니다. 원희룡과 오찬회동을 한 그 윤석열은 상당히 그 두 분 간에는 굉장한 그 어떤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서울법대 선후배인 걸 빼놓고는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선거 경선 중에서 그 보인 좋은 분위기, 또 합리적, 과학적, 이런 어떤 건설적이고 이렇게 아주 젠틀 스마트한 그런 모습의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와 이 원희룡 후보 간의 그 토론 모습이 아주 지금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모범 사례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이렇게 이제 앞두고 있는데,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최대 경쟁자, 소위 홍준표 의원의 합류 여부가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홍 의원이 2030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만큼 그의 행보에 지금 상당히 많이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홍 의원은 선대위의 합류에 거리를 좀 둔 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경선 직후 결과에 승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역할을 이미 종료됐다, 그 이상의 역할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완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홍 후보가 소위 야권에서, 지금의 보수 진영에서, 소위 자유 진영에서 과연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은 완팀 정신으로 같이 함께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 다른 후보들을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만나고 싶은데 제가 불편을 드릴 것 같아서 그분들로 대구로 찾아뵙거나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좀 솔직한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들을 이렇게 과거서부터 이렇게 그 모습들을 스케치를 많이 해봤는데, 윤석열 후보는 확실히 순수하고 좀 순진하다고 그럴까요? 그건 김종인 의원도 어저께 순진한 것 같다, 순진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진이란 건 두 가지 뜻이 있죠. 영어로. 하나는 innocent, pure,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순진하다 하면 바보란 뜻도 있고 순수하고 진실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물론 윤석열 후보가 바보란 뜻은 거기에는 0.001%도 안 어울리죠. 그렇다면 뭡니까? 순수하고 진실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비칩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분은 살아온 길이 순수하게 살아온 그 길을 많이들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나고는 싶은데 제가 불편을 드릴 것 같아서 대구로 찾아뵙거나 하지는 못했다. 아마 좀 더 쉬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만간 좀 더 찾아뵙고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을 만날 게, 예를 들면 홍준표라든가 유승민,
그러면서도 이날 본 경선에 올랐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하고는 오찬 단독 회동을 비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홍 의원은 경선 탈락 이후에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도 만들고 여기서 준표영이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문을 연 이 플랫폼은 이틀 만에 수천 개의 글들이 올라오는 등 2030 세대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홍 의원은 이 플랫폼의 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한다 라는 이 청문 홍답 페이지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답 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와의 거리를 이렇게 측정하는 그 홍준표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답 불가. 상당히 섭섭한 말이죠. 네. 그래도 윤 후보를 밀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윤 후보 반대하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다만 각종 가족 및 본인 의혹 때문에 마이크를 잡을 명분이 없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이 말을 잘합니다. 아주 말을 잘합니다. 재치문답을 아주 100%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마음이 빨리 돌려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것과 별개로 양당의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구도 지지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경선 당심에서 윤석열 후보에 밀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말에 이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심이라기보다 8, 9월에 들어온 급조된 당심에서 밀린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아주 껄끄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 응어리가 남아 있는데 이 응어리는 빨리 지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거시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부분에 그 차원에서 이제 시각을 교정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홍 후보가 지금 상당히 들어오는 순간 아마 엄청난 파급 효과,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은 아마 60%대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홍 후보가 그래도 원팀 정신으로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원팀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 후보가 아주 특이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 바이든도 나이 80에 대통령 하는데 홍준표도 대통령 선거 또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 바이든도 80대, 레이건도 그랬지 않습니까? 70, 그분은 9세인가 8세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바이든도 80에 대통령 하는데 홍준표도 대통령 선거 또 할 수 해봐야 고작 해야 74세인가 5세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글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홍준표 말 맞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분명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하고 이 판단력이 맑기만 한다면은 이 나이 많은 분들의 경륜 플러스하면은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게 바로 홍준표가 얘기한 나이에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20대의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80이라도 말이죠.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 80된 대통령을 뽑은 미국인들의 그 선거인들의 그 지력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2027년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대선 경선에서 떨어져 가지고 너무 아쉽다는 글에도 언젠간 되겠지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차차기에 어떤 가능성을 엿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차차기에 벌써 이번에 원희룡 지사는 지금 국민들이 저분 이 경선 중에들 많이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차차기에 나오면 대통령 꼭 되겠다. 이번에는 윤석열하고 다음에는 저 원희룡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런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댓글에도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에서 홍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지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윤 후보를 측면 지원할 가능성 역시 많지 않다고들 언론은 분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측면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대위에 합류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 홍 의원을 선대위에 모시는 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준석하고 홍 의원은 서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아주 내밀한 관계입니다. 홍 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류하고 있는 2030 세대가 갑자기 지지선을 하지 않는다. 홍 의원은 지금은 휴식이 필요한 시기다. 이준석이가 홍 의원 소위 변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홍 의원이 같이 합류해서 함께 가는 원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뭐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매번 까대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준석이가 얼마나 소위 정권교체 암적인 존재가 아닐까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 윤석열 총장은 워낙 인품이 훌륭하고 포용력이 있으니까 말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길을 가고 있지만 엄청나게 속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홍 의원을 볼 때 사나이답게 탁 원팀의 선대위에 탁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어올 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홍 의원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독자 세력화 행보를 걸을 가능성도 그렇게 희박합니다. 지금 독자 세력화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있겠습니까? 큰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당대표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무슨 또 당대표 하겠습니까? 홍 의원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원주 전 의원은 T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독자 행보 가능성에 대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죠. 본인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그러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2040에 대해 2040, 2030 다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해서 청년의 꿈 플랫폼을 출범했기 때문에 분리, 소위 분할의 리더십이 그게 엿보이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이 홍준표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굉장히 생각이 깊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틀림없이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원팀을 크게 외칠 뿐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홍준표 대표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그의 모습이 그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성장 대한민국을 과거의 성장 대한민국을 계속 연속시킬 훌륭한 이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의 자유헌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되찾아야 하는 지금 많이 훼손돼 있죠. 헌법이. 이것을 이 나라를 위해서는 바로 정권교체가 지금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뤄야 되는 반드시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목표 지점에 분명히 도달할 걸로 확신하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